지난 주말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차 내란 특검법 대에서도 이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할까요? 네, 한마디로. 돈이 썩냐? 예산만 한 300억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쓸데없는데 돈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밝히는데 100억이면 싼 돈 아닌가요? 몇 조의 피해를 입힌 윤석열 대통령 수사하겠다는데 100억이 아깝다? 그럼 앞으로 뭐 돈 아까워서 수사도 안 하면 되겠네요?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마은혁 4명. 와, 하나회도 이런 하나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공정성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뒷구멍으로 만났다는 의혹 제기하는 거 너무나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정말 국민의힘 사람들 징징대는 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구질구질해 보이고 그렇게 정권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요새 걱정 많으시죠? 오늘 내란 특검법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했던 거, 또 그리고 헌재 심판을 놓고서도 여러 가지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문제에 대해서 그렇고 또 뭐 개인적인 편향성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부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진보좌파의 신사의 품격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상대. 네, 자유우파의 글래디에이터 최지정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뭐 여기 써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중심을 지키는 공정의 상징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정말 중심을 지키고 공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차 내란 특검법 대에서도 이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의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민주당의 반응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한마디로 정리할까요? 네, 한마디로. 돈이 썩냐? 돈 많이 든다. 네, 그게 여러 가지겠는데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도자료를 보면은 내란 특검법 예산만 한 300억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아유, 300억 정말 엄청난 돈이고요. 쓸데없는데 돈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 같은 혈세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특검법을 왜 하죠? 윤석열 특검법을 왜 하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되면은 재판에 넘겨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미 경찰, 검찰, 공수처가 똘똘 합쳐가지고 열심히 한 다음에 구속, 기소까지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검찰의 공소 유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른바 윤석열 내란 외환 특검법은 버스가 벌써 떠나버렸습니다. 버스 떠났는데 거기에 돈 주고 버스 표 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썩냐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또 뭐 100억 정도 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300억이라고 치죠. 네, 글쎄 뭐 112억이라는 말도 들었는데 얘기가 좀 저는 다르다. 그렇게 들었는데요. 네. 진실을 밝히는데 100억이면 싼 돈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해가지고 1,340원대 환율이 1,460원까지 갔어요. 한 120원 올랐는데요.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본 피해가 몇 조예요. 몇 조의 피해를 입힌 윤석열 대통령 수사하겠다는데 100억이 아깝다? 그럼 수사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뭐 돈 아까워서 수사도 안 하면 되겠네요. 돈의 개념으로 따져버리면 진실은 멀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렵죠. 수사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들의 알 권리는 어디 집에 보내버렸습니까?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대통령이 계엄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잃었는데 진실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고요. 애초부터 국민의힘은 특검할 생각이 없었죠. 특검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버티다가 이제 기소되니까 특검할 필요가 없다? 이것 자체가 결국 진실을 밝힐 생각이 없고 오직 시간만 끌다가 어떻게 하면 정권이라도 한 번 더 연장해 볼까 이 궁리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민주당이 재의결을 좀 추진하겠죠? 재의결을 추진하지만 재의결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재의결로 이번에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뭐 그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한다면 부결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실은 조기 대선을 왔을 때 어떻게 해서도 한번 버텨보려고 하는데 그 제밥이 그냥 공짜로 줍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국민의힘의 제밥은 뭡니까? 뭐가 돼요? 누가? 없는 것 같아요. 안철수도 돌아섰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난번 취임하자마자 2명의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렇죠? 정계선 재판관하고 조한창 재판관인가?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안 한 게 아니라 보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보류했다고. 국회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 청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3일 오후 12시 반 정도 지금 돼 있는데 때는 변론 재개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요즘 사실 고전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 삼국지도 읽고 수호지도 읽고 18사력도 읽는데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았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표현대로 일개 역사 강사 한길샘이 헌법재판관 후보 마은혁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화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서울 사람 다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와 같은 움직임이 상당 부분 헌법재판관 현재의 재판관님들한테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은 권한쟁의는 헌법에 따를 때에 국회의 동의권이라고 하는 국회의 권한인 것이지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본회의에서 그와 같은 결의를 한 적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각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강하게 법조인들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그 재판을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변론 재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변론 재개를 하겠다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헌재가 아무래도 지금 이대로 선고하기는 부담스럽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사안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뭐 여야가 표결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해 3명을 추천을 했고 대통령이 임명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국회 권한을 침해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정도로 끝내려고 했던 건데 이제 뭐 계속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말 그대로 권한대행이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래서 변론 제기를 요청하고 있었고 합의가 확인될 때까지 보류하겠다라고 하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권한대행이 계속 요구하는데 그럼 합의와 관련한 서류와 관련해서 의견을 좀 더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번 정도는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저도 뭐 한 번 정도는 연기 가능성은 있다라고 봤는데 뭐 이게 연기가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뭐 몇 년 연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재개해서 의견을 듣고 가는 것도 저는 뭐 더 공정해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더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정말 국민의힘 사람들 그 좀 징징대는 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애기가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 져달라 맨날 징징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구질구질해 보이고 국민의힘이 좀 선도를 하세요. 선도를 뭐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못하겠다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안 되는 집안들이 꼭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정권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변호사님 그거 아시죠? 뭐요? 울어야 졌죠요. 그래요? 울어야 졌죠요.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어. 울어야 졌죠라고 말하는데 울어서 할 수 있는 게 겨우 시간 조금 끌어보는 건데 그게 뭐 저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9명이 아닌 8명을 가지고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취지로 결정을 하면은 마치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기소를 해놓고 일단 기소된 이후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갖다 넣어서 야 너가 알아서 판단해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재판부 구성까지도 민주당이 사실상 주물렀기 때문에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비판이 가장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은혁 후보 임명 관련해서 이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걸 굳이 빨리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부 얘기로는 자기들끼리 얘기해 보니까 6명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마은혁 후보라도 채워야 빨리 이게 6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뭐 헌재 재판관들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혹세무민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 아우 그러냐면, 제가 혹세무민을 모르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아니
야당 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네. 야당이 예산안 갖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계엄을 군인을 동원해서 계엄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보내고 국회를 보내는데 이걸 중대한 이 직무집행의 위법이라고 보지 않아서 탄핵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무법 천지의 나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자기 아주 그냥 친구를 넣어놔도 탄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왜 마은혁 재판관 먼저 해? 왜 한덕수 총리 것부터 먼저 하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딱 한 명이고요. 유일무이하고 대체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60일,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한 90일 만에 빨리 끝낸 거예요.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어떤 그 사람들이 뭐 무슨 성향을 가지고 있다, 너 옛날에 무슨 말했지, 뭐 그러니까 못 믿어 이런 얘기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워낙 그 많이 얘기 나오고 하니까 헌재에서조차 공식적으로 그런 개인적 이념이라든지 편향 이런 것들이 성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어떤 그 의문점을 제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현명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하는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박근혜 나와! 하는 뭐 이승환이 불렀는 노래인데 노래는 참 좋아합니다. 슬픈 예감이 틀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의 슬픈 예감이 뭡니까, 그럼? 탄핵이죠 뭐. 아니요. 저는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정청래 우리 법사위원장님 나으리께 물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민주당 방통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묵묵부답하니까 아니 왜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 추천을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와 정말 우리 문영배 재판장님 정말 상식과 통찰력을 갖추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이 선거를 봤더니만 탄핵 찬성이래. 예, 인용 쪽에 쓰셨죠. 예, 탄핵이래요. 저는 정말 뒤통수를 정말 야구방망이로 한 대 세게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개인적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그런 그거 것이다?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속으로는 달리 생각해 놓고 그럼 거꾸로 그렇게 물었어야죠. 아 이거는 야 정말 예, 다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했었어야지 민주당의 행태가. 민주당은 뭐라고 했어요? 그 정성호 의원 그 사법연수원 동기가 아니 내가 알기로 우리 민영배 그 재판장은 판사가 된 이후로 정치인에는 관심도 없고 정치인들하고도 만나지도 않았어요 라고 했는데 돌아봤더니만 가장 정치적인 집단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법연구회 네. 대한민국 판사 3,000명의 3% 90명 정도 되는 거에 수장이었고 판사들 중에 단 3% 되는 분들 중에 그 중에서 지금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마은혁 4명. 와 이거는 하나회도 이런 하나회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군대에 하나회가 살아있고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이 국방부에 요직에 간다고 하면 민주당은 뒤집어 엎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공정성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뒷구멍으로 만났다는 의혹 제기하는 거 너무나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만화님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서로 이재명하고 댓글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있죠? 좀 뭐 답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 또 사소한 너무나 사소하고 문제 징징거리는 너무 징계하다 보죠. 잠깐만요. 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왜 징징대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어떤 헌재 재판관들의 어떤 개인적 편향성을 제기하는 게 과연 뭐 이게 온당한 건지 문제 제기인지 뭐 어떠세요,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뭐 본인들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재명 대표 뒷구멍으로 뭐 했냐고. 뒷구멍으로 뭐 한 줄 알아내서 밝혀내야지. 뭐 모르면서 자꾸 뒷구멍 얘기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근거가 없는 얘기다. 그렇죠. 뭐 근거가 무슨 근거가 있겠어요. 아니 그리고 본인들도 우리법 연구회가 부러워 보이면 자신들도 내법 연구회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자꾸 그런지 모르겠고요. 뭐 만약에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거 위헌이라고 했다. 뭐 일주일, 2주일 버틸 수 있죠. 근데 계속 한 달 버티고 2달 버텨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중대한 위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최상목 대행도 탄핵합니까?
아니 탄핵이 될 수밖에 없죠. 2달, 석 달, 넉 달 하면 탄핵이 되지 않겠어요? 뭐 1, 2주, 3주 버텨주는 게 아니라면 아니 헌법의 가치를 아예 무시하는 사람이 계속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버텨보는 건 좋습니다만 그 버티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중도 무당층 국민들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다. 뭐 극우가 결집하니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부하는 정권에다가 정권을 재창출 맡길 수 있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